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오늘은 세포막에 대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오늘 내용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면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은 하고 싶은데 안 할래. 왜 안 하냐면 일단 설탕을 사용하면 벌레 꼬이고요. 지금 날씨에. 그다음에 계란을 여러 개 사서 예전에 해봤는데 다 깨먹어. 예쁜 노른자를 여러분이 추출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열심히 이렇게 농도에 맞춰서 넣어두면 이제 이거 결국 다시 손으로 꺼내가지고 자로 길이를 재야 돼. 그 과정에서 그냥 다 터트려가지고 과학실이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달걀을 다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얘로 안 할래요. 나중에 우리 이거 상상 실험하자.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이걸로 잠깐 우리가 체험해 볼 것 같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주.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이 그거잖아요. 과학 탐구 실험이 우리가 수업이 안 될 것 같다. 그쵸? 무슨 영어 듣기 때문에 여러분 원격이라면 수요일만. 그쵸? 그게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요거를 나중에 한번 사고 실험으로 생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줄을 칠 부분을 줄을 칩시다. 보면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싼 얇은 막인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잘 통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대.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잘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포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볼 건데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잘 참아주세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열되어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라고 적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 아까 인지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인지질. 여기 보면 우리 책에 요게 귀엽게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고 있대. 인지질이 이렇게 이루고 있대. 이 윗부분이 인이야. 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화학기호 P 쓰는 그 인 맞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니? 괜찮아.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지질이 있어. 얘 이름이 그래서 인지질이야. 인이랑 지질로 되어 있다고. 할만하죠? 근데 인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물이랑 친해. 그래서 친수성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지질은요, 물이랑 안 친한 거 여러분이 잘 알죠? 그거를 우리가 소수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되어 있고 이 녀석이 이중층으로 이루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그림에서는 이렇게 귀엽게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인지질 이렇게 생겼어. 인지질, 인지질, 인지질. 이게 심지어 이중층으로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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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이렇게 생겼어. 봐봐. 친수성인 부분이 좁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이 전부 소수성이.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포막은 어떤 물질을 잘 통과시킬까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 크기가 큰 거랑 작은 거랑 어느 걸 잘 통과시킬까? 당연히 작은 거를 더 잘 통과시킬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 중에는 뭘 잘 통과시킬까요?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보면 친수성은 요만큼인데 소수성이 이만큼이 뭐가 더 잘 통과할 것 같아요? 소수성이 잘 통과합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친수성인 부분은 요 양 끝밖에 없고 이렇게나 두껍잖아. 그죠?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 친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성질이 비슷하니까 여기 존재하려고 하거나 여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성질이 다르니까 톡 튕겨나. 근데 이제 소수성 물질은 친수성 물질을 통과하기만 하면 성질이 비슷하니까 쭉 통과해서 이렇게 쉽게 통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을수록 성질은 소수성일수록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성인 애들은 잘 통과할 수 없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 친수성인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 없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친수성이라는 애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는 경우. 그러면 친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물에 잘 녹는 경우. 물에 잘 녹는다는 게 물이랑 친하다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잖아. 그죠?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은 잘 통과하기 어려울 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있을까? 일단 소금에 가장 많은 게 NaCl이잖아. 그죠? 얘 녹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잖아. 그치? 얘네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통과 못해. 전기를 띠기 때문에 나트륨 플러스 이런 애들은 절대 통과 못합니다. 통하고 튕겨나가요. 두 번째, 물에 잘 녹는 거 뭐가 있을까? 포도당, 설탕. 어때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죠? 이 친구들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포도당. 얘네도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선생님, 전하를 안 띄면서 크기가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산소, 수소 이런 애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기율표 배우고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보면 수소 크기 어떻대? 제일 작아. 그래서 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띄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쏙 통과합니다. 산소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쏙 통과합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제법 크다고 표현하거든요. 포도당 한번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 큰지. C6, H12, O6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 그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H, OH, 여기가 O,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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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OH, H, 하나, 둘, 셋, 넷, 다. O, H,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야, 어디 갔어? 수소 몇 개 어디 갔어? 내가 뭘 잘못 그렸나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못 그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지?
수소 두 개 어디 갔냐? 어쨌든 요렇게 제법 커다랗게 생겼어. H 두 개 있는 거랑 확실히 사이즈가 다르죠. 그죠? 크다라는 것만 인식해 주세요. 포도당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수성의 작거나 또는 친수성을 안 가지거나 작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면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있어.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랑 칼륨 같은 게 통과할 수 없으니까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랑 칼륨이 없겠다, 그치? 라고 하면 안 돼. 있어, 있어. 나트륨과 칼륨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포도당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하면서 들여와. 근데 아까 선생님 세포막 통과 못 한다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세포막은 아까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단백질들이 있지. 이 단백질 봐봐.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 그지? 이러한 단백질을 이용해서 나트륨도 들여올 수 있고 커다란 포도당 같은 것도 들여올 수 있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에 있는 단백질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막 단백질이라고 불러줘. 막 단백질.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간혹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요 막 안에 박혀 있고 한쪽 면만 좀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완전히 관통하고 있고 얘는 관통한 다음에 구멍도 뚫려 있고 얘는 가운데 박혀 있고 얘는 위에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네 전부 막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맞아요. 전부 다 막 단백질입니다. 막 단백질입니다. 막에 붙어서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은 죄다 막 단백질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좀 이동하면 이제 옆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어디를 보냐면 여기 가서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은 세포막을 경계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확산하게 됩니다.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고 읽다 보면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건 작은 거 알겠는데 선생님 아까 이온, 포도당 이런 거 통과 잘 못한다면서 라고 했잖아. 이온 예를 들면 아까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포도당 아까 크기 생각보다 크다 했잖아. 그죠? 이제 비교적 크기가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한 물질은 뭐냐면 포도당이 요만하다고 치면 아마 이만한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단백질이랑 비교한 것 같아. 요거는 일단 안 적으셔도 돼요. 단백질이랑 비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온을 통과 못한다고 했는데 왜 통과한다라는 표현이 있냐면 아까 말했죠. 뭘 이용해서 통과한다고요? 음, 막 단백질을 이용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체 분자처럼 크기가 매우 작은 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얘네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세포막을 출입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교과서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랑 포도당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막 단백질을 이용하면 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밑에 또 내려가 보면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거나 포도당 아미노산은 직접 통과하기 어렵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특정 단백질 통로는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투과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요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이 세포의 막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인지질들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 막 사이에 이렇게 막 단백질들이 통과하고 있어요. 막 단백질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오늘 배울 막 단백질은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배울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통로라는 단백질이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나트륨을 통과시켜 줄 수 있어. 그러면 칼륨 이온도 플러스니까 나트륨 통로 통과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안 돼.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통과할 수 있어. 같은 이치로 철도 통과 못해.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칼륨 통로는 마찬가지로 칼륨만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통로 단백질을 영어로 채널이라고 읽어주기도 해. 그래서 어떤 책에는 나트륨 채널이라고 하기도 해. 칼륨 통로를 칼륨 채널이라고 하기도 해. 요 용어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막 단백질에는 통로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세포막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없을 때 이런 막 단백질을 통해서 나트륨 같이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도 통과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게 위에서 삼투가 아니라 이렇게 확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물 같은 경우에도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거나 물을 먹고 막 그러죠. 이게 세포막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이미 물이 세포를 통과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하나 있어. 삼투라는 현상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삼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줄만 쳐놓고 설명을 할게요. 완전히 이거 지우고.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삼투 현상. 이게 조금 어렵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얘를 주로 다룰 것 같습니다. 이 파트에서. 삼투 현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U자관으로 설명하니까 저도 U자관으로 할게요. U 모양의 관이다 해서 U자관이라고 표현해주고 이런 그림을 한 번쯤 볼 일이 생길 겁니다. U자관 가운데 반투과성 막이란 걸 설치를 해줘. 반투과성 막은 뭐냐면 물은 이동 가능하지만 용질, 물질은 이동할 수 없는 막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세포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물은 통과할 수 있는데 다른 물질들은 잘 통과하기 어려웠잖아. 그지? 이런 세포막 같은 게 반투과성 막이라고 생각해줍니다. 여기에 물을 이렇게 채우고 똑같은 높이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설탕 분자를 쌤이 한번 넣어볼게. 여기 설탕 4개. 여기에는 설탕을 2개 넣어. 일단 요거 그려놓고 옆에다가 확산 먼저 하자.
확산의 정의를 적으라고 하면 책마다 조금 상이하게 적혀 있지만 다르게 적혀 있지만 어쨌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이 확산이라는 현상은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교실이 1번 교실이 있다 치고 더 넓은 2번 교실이 있다 치자.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을 일반적인 크기를 교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1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봐. 자유롭게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데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당연히 나가서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싶잖아. 그치? 사람도 이런 것처럼 물질들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성질끼리. 같은 성질끼리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만약에 한 공간이 주어진다면 일정 간격을 두고 이렇게 똑같은 농도로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훨씬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한다면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물질도 확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농도에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약간 자연계의 이치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걸 알고 왼쪽 그림을 보자. 지금 설탕이 4개, 설탕이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설탕들도 어디로 이동하고 싶어 할까요? 요렇게 2개짜리 있는 데에서 이동해서 평형이란 걸 맞추고 싶어 해. 평형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아직 화학에서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균형이라고 해보자.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해. 그렇겠죠? 설탕 한 개만 딱 넘어가면 완벽하게 딱 좋을 텐데 넘어갈 수가 없잖아. 반투과성 말 때문에. 그쵸? 딱 넘어가면 좋을 텐데 반투과성 막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농도를 자연계에서는 낮추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이동을 못하니까 물이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이만큼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긴 물이 줄어들고 여긴 물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물이 이동하니까 설탕이 이동하진 않았지만 농도가 비슷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투 현상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시 미안 잘못 적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서 평형,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현상입니다. 것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아까 말했듯이 설탕이 2개인 지점에서 4개인 지점으로 물이 이동해도 농도가 맞춰지잖아요. 똑같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교과서를 이제 보시면 그림 날라가 버렸네. 교과서를 보면 이제 확산이라는 표현이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삼투요.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또는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그리던 그림은 없어졌니? 날라갔어, 진짜로? 여기 살아있네. 음, 얘를 불안하면서 하고, 실패. 그냥 쓰자.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죠. 아까 반투성 막이 있고, 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농도를 이야기할 때, 아까 설탕이 4개가 있고, 설탕이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울게. 괜히 얘기하다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박산의 또 다른 정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사고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자. 배추 절이는 거 본 적 있어요? 배추 절이는 거 본 적 있어요? 보세요. 배추 어떻게 그려야 되죠? 배추. 배추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치를 만들거나 할 때 소금을 여기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금이 있는 쪽이 고농도일까 저농도일까?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돼. 근데 세포 속에 있는 물들은 세포막으로 다 갇혀 있잖아. 그치? 그럼 용질은 이동 못하니까 뭐가 이동하겠습니까? 여기 색깔 먹어볼까? 골랄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 소금이 있는 방향 물이. 그러면서 배추에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주변은 흥건하게 졌고 배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저는 그림으로 거의 죽여놨는데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바깥에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많이 빠져나와 있겠죠. 그죠? 이런 현상도 역시 삼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직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려운 거 맞으니까 좀만 힘을 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가상 실험을 하나 해본다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A 비커, B 비커, C 비커가 있을 때 요 안에 노른자를 넣는 거야. 이렇게 노른자 안의 농도를 전부 10%라고 할게요.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때 여기를 이렇게 물로 채워줘. 물로 채워주고 A 비커에서 물의 농도를 1% 설탕을 넣었다고 할게요. B에서는 10%, C에서는 20%의 물을 넣어줬다고 해줄게요. 설탕물.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계란이 10이니까 물이랑 계란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고농도예요? 계란이 10%니까 고농도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물이 저농도잖아. 그러면 물이 어떻게 이동할까? 바깥에서 고농도인 쪽으로 물이 흡수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삼투 현상 때문에. 계란의 이 막도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반투과성 막입니다. 계란도 반투과성 막. 다시 B를 보자. B는 안과 밖의 농도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물이 어떻게 이동할까? 뭐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 그래서 마치 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화학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별 변화 없어. 그러면 반대로 C 한번 보자. C는 어디가 고농도예요? 용액 쪽이, 그죠? 물 쪽이 고농도잖아. 한쪽이 저농도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란이 어떻게 변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으로 흡수되니까 계란이 커져.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죠? 유지되겠죠, 유지.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할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계란이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막 단백질이란 것도 배웠고, 그쵸? 정리를 하자. 여기 열심히 뭐 그리고 있네, 얘들아? 응?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하자. 먼저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포막은요, 인지질이랑 막 단백질이란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다. 그쵸? 두 번째,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 물질의 특성에 대해 배웠어요. 어떨수록 잘 통과해? 작을수록. 그 다음, 전하가 없을수록. 소수성일수록. 그쵸? 전하가 없고 소수성일 경우 더 잘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배웠냐면 삼투와 확산에 대해서 배웠고 대표적인 예시 하나는 배추 절이는 거 드렸고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삼투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계란 같은 거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로 농도랑 같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제는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